저희 47번 볼게요. 여기 뭐 문제 상황을 보시면 뭐 점 3개로 이제 둘러싼 삼각형 영역이 주어져 있고 그 삼각형 영역에서 이 적분값에 대해서 구해라. 잠깐 이제 영역을 좀 보시면 뭐 여기 0,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0하고 0,1하고 일단 점이 이제 0,0, 0,1, 마이너스 2분의 1, 0 저 세 점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그럼 문제 영역은 이제 여기 빗금으로 나타낸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 이 적분값을 구하는 게 해야 될 일인데 보시면 여기 사인 안에 제곱식이 들어가 있고 그럼 저희가 보통 단독적으로는 얘를 이제 적분하는 상황이 안 된다. 제곱에 대한 사인이니까 이제 적분을 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뒤에 풀이처럼 이제 변수를 좀 바꾸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y 빼기 2x라는 식을 잠깐 변수 중에 하나를 놓고 변수 중에 하나를 좀 v다 뭐 풀이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영역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일단 y 빼기 2x를 u라고 두고 이제 뭐 y를 v라고 이제 둔 상황에서 이쪽 문제에서 원래 주어져 있던 영역을 uv 쪽에 대한 영역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이 3개가 결국 있을 텐데 하나는 x가 0이라는 선이고 하나는 y가 0이라는 선이고 얘는 보시면 이제 기울기가 지금 2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준 삼각형 영역은 y는 0, x는 0,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1, 저 선 3개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고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그 넘어가면 y 빼기 2x가 지금 1이고 지금 y 빼기 2x를 u라고 놨고 그래서 이 선은 u가 1이다 라는 선하고 같은 거고 그래서 여기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선을 이런 uv 표현으로 바꿔놓고 나면 u가 1이다 라는 선으로 갈 테고 여기 y가 0이다 라는 선은 y가 0이다 라는 선은 얘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v가 0이다 라는 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y가 0이다 라는 선은 v가 0이다 라는 선으로 바뀔 거니까 이제 뭐 이 선이고 남은 선 하나가 이제 x가 0이다 라는 선이고 x가 0이 들어가면 이제 u랑 y랑 등호가 되고 또 y는 v랑 등호니까 u랑 v가 등호되는 선이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u, y, v까지 다 등호로 되는 v가 u 그 1차 함수식으로 그래서 일단 문제 상황에 있는 저 영역이 uv 표현으로 가면 이런 영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범위를 쓰면 이제 위의 범위는 0에서 1까지로 쓰고 위의 범위는 0에서 1까지를 쓰고 v의 범위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쓰면 그래서 이제 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때마다의 그 v의 범위는 또 0부터 6까지 그렇게 쓰면 된다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면 이런 영역이고 그리고 u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v가 0부터 6까지 그렇게 쓰면 된다 해요. 이 그림만 다시 이쪽에다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역을 확인해 둔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UV를 두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식을 이제 정리할 때 뭐 여기 이제 y 빼기 x는 u라고 놨고 그리고 야코비안의 행렬식을 이제 구할 건데 결국 사실은 여기가 다 1차식이기 때문에 x를 uv 표현으로 바꾸거나 이제 뭐 y를 uv 표현으로 바꾸는 건 그냥 연립일자 방정식 푸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x를 uv 표현으로 y를 uv 표현으로 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 쓰고 나면 이제 각각 뭐 UV로 편미분할식 다 구할 수 있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뭐 행렬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행렬식의 절대값까지 하면 2분의 1이다. 그래서 야코비안의 행렬식 값은 이제 2분의 1이고
결국 이런 상황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U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고 그때 V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다. U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V는 0부터 6까지. 그래서 UV의 범위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적분을 결국 해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안의 적분을 결국 하게 되면 V에 대한 적분이니까 결국 V만 곱하면 되고 V에다가 결국 위 끝 아래 끝을 빼면 결국 U가 나온다. 그래서 안의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이 나오고 그럼 결국은 여기 U의 제곱을 미분할 때 2U라는 식이 있으면 이쪽에 적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거의 미분 1차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적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코사인을 적분하면 되고 결국은 답을 낼 수 있다. 결국 해야 될 일은 이제 저희가 직접 적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나 이거랑 비슷한 형태의 뭐 치환을 해서 결국 영역을 조금 다시 표현을 하고 적분을 다시 하는 상황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 1차식이기 때문에 뭐 x를 UV로 바꾸고 y를 UV로 바꾸는 과정이 복잡한 계산이 없다. 그냥 더하고 빼고 나누면 되니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차수가 더 높다면 거꾸로 표현하는 식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표현해내고 나서 가는 식 말고 저기 있는 식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XY를 UV로 미분하든 UV를 XY로 미분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 1차식이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게 차수가 더 XY 차수가 높으면 꼭 바꾸면 식이 더 복잡해질 거고 복잡한 식을 미분하면 또 식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서 미분하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그냥 원래 UV를 원래 XY대로 미분을 해서 그래서 그냥 U를 XY로 미분하고 V를 XY로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기 전에 그냥 원래 그 둔 식에 대해서 그냥 U도 XY에 대해서 V도 XY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저 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고 U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고 V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그리고 행렬식값 구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2고 결국 그럼 마이너스 1을 절대값 하면 또 2가 나올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바꾸지 말고 그대로 그냥 UV를 XY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행렬식이 나오고 행렬식 값 구하면 마이너스 2고 절대값 하면 2고 그걸 역수치해도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구하고 역수치해서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바꾸고 나서 뭐 해도 되는데 둘 다 1차식이니까 큰 차이는 없고 식이 더 높은 차수로 XY가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 계산이 더 편할 수 있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1차식이니까. 어쨌든 참고적으로 바꾸지 말고 계산하는 게 편할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계산도 해보는 상황이 필요하다. 뭐 이제 다음 48번 문제 이제 보기 3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라라는 문제고 첫 번째 보기는 뭐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저희 그냥 유리수 보리수에서 뭐 값을 다르게 정의해주면 얘가 뭐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된다. 분명히 있다. 뭐 가번 뭐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 존재한다. 뭐 두 번째 보기는 뭐 어떠한 점 A에서 연속이면 뭐 적당한 구간에서도 이제 연속이 되게끔 하는 뭐 적당한 구간을 찾을 수 있느냐. 저희가 딱 한 점에서만 연속인 함수는 이런 일을 못한다. 딱 한 점에서만 연속이면 어떤 델타를 잡아도 이 구간 안에 불연속점이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수 중에서 딱 한 점에서만 연속인 함수들이 있고 그런 함수는 나번을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뭐 딱 한 점에서만 연속인 함수가 존재하느냐 이제 존재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함수는 이제 0에서만 연속인 딱 한 점에서만 연속인 함수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한 점에서만 연속이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구간을 좌우로 벌려도 0 말고 다른 점에서는 불연속이니까 어떤 델타에 대해서 봐도 불연속점이 있다. 그래서 한 점에서만 연속인 함수 뭐 저런 애들 있고 저런 애들은 이제 나번에서 원하는 델타를 못 찾는다.
참고적으로 이 함수가 0에서 혹시 미분이 가능한가를 따져보시면 그냥 판단만 해보자면 얘를 미분하면 1이고 0 근처에서도 1이 나올 거고 얘도 미분하면 0이고 0 근처에서 0이 나올 거니까 0 근처에서 미분 계속값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판단만 해보면 아니다 라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차수를 좀 높여주면 당연히 이거 0 근처에서도 그러니까 2x도 0 근처에서 0이니까 얘도 이제 0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딱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한 함수도 물론 있다. 얘는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한 점에서만 연속인 함수다. 딱 한 점에서만 연속,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함수 얼마든지 있다. 세 번째는 A에서 연속이면서 A에서 양수값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면 적당한 델타에서도 이제 양수값으로 되는 적당한 델타가 있느냐, 있다. 이렇게요. 정의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그래서 얘가 양수라는 상황이면 적당히 범위를 이 정도로 벌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처럼 2분의 정도로 실론을 벌리게 되면 여기 적당한 델타가 다 이쪽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분명히 0이 안 닿는 적당한 범위에 대해서 이쪽에서 델타가 존재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양으로 대응하는 이 적당한 델타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분의 FA만큼 반경을 벌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다 양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델타를 찾을 수 있다. 그냥 다음 문제는 그냥 대소 비교를 해라라는 문제고 정확한 값이 나오면 값도 이제 구하면 되고 아니면 비슷한 값이라도 이제 구해서 대소 비교를 하면 된다. 지금은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애들이 나와 있고 A번은 여기 2분의 n승의 제곱으로 바꾸면 이제 원래식 표현하고 같고 그리고 2의 제곱으로 A는 가까이 가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고 B는 2의 루트 5승으로 가까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대소 비교를 A, B하고 해보면 2하고 루트 5는 루트 5가 분명히 크니까 B하고 A를 대소 비교하면 분명히 B가 A보다 크다. C는 역시 정적분 표현으로 이제 결국 바꾸시면 되고 정적분 표현으로 바꾸면 저게 또 적분할 수 있고 적분값 그냥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세 개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세 개의 값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하는 거고 얘가 제일 작을 테고 그 다음에는 얘고 얘가 이제 제일 크다. 세 값을 다 구할 수 있고 대소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전개 표현에 대해서 구하라는 상황인데 이제 x의 범위는 이제 1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나와 있고 마이너스 x도 여전히 그러면 x의 절대값하고 같으니까 여전히 1보다 작고 그래서 얘가 이제 1보다 작으니까 저 급수 표현하고 이 표현 이제 등호 상황으로 쓸 수 있고 물론 여기 1 더하기 x라고 쓴 거랑 같고 결국 양변을 미분해야 이런 걸 미분해야 이제 분모의 제곱 표현이 나올 거니까 이 식을 미분할 때 이 제곱 표현이 나올 테고 양변을 미분하다 보면 이 제곱 표현이 이제 나올 테고 결국은 x까지 더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x를 양변에 더 곱하면 결국 이 모양이 정확하게 이 표현으로 될 거니까 미분하다 보면 분모 2차식 표현이 나올 테고 양변에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정확하게 이 식이 나온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오고 정확하게 표현을 구할 수 있다. 다음 51번 수열에 관련되어 있는 명제 상황에 대해서 옳은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문제예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면 제가 이제 AN 수열하고 이제 절대값 AN 수열을 수렴하느냐의 상황은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얘는 절대값 알파로 당연히 수렴한다. 얘가 수렴하면 제가 이제 당연히 수렴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삼각부등식에 의하면 뭐 얘하고의 대소관계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게 그대로 삼각부등식이고, 그래서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면 얘도 당연히 입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알파가 수렴값이면 당연히 쟤도 절대값 알파가 이제 수렴값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역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상황은 아닐 거고, 근데 특별히 0에 대해서는 이제 역방향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 어차피 0에 대해서는 이거나 이거나 아예 같은 거기 때문에 0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래서 뭐 수열이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 없을 때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를 거지만 이제 0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물론 무한급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비교는 당연히 절대 수렴하면 그냥 수렴하는 쪽으로 성립한다. 뭐 이제 가번 질문을 보면 뭐 절대값 AN이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면 뭐 수열이 결국 수렴하느냐. 그래서 뭐 얘가 뭐 5로 수렴했다면 AN도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상황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0이라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안 된다. 뭐 두 번째 질문은 AN이 뭐 0이 아닌 값, 뭐 여기 쓴 것처럼 뭐 4로 수렴하는 상황이었다면 저 수열은 또 수렴하는 상황인 거냐에 대한 질문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이 아닌 값, 예를 들어서 4로 수렴하는 상황이면 여기 뭐 2n번째 항들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을 했을 때 어차피 얘도 4에 가까이 가 있을 거고, 얘는 지금 플러스 부호니까 그냥 그대로 4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홀수 번째 항들의 상황들을 보자면 여기 앞에 부호는 분명히 마이너스 부호고, 어차피 얘가 4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얘도 4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게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수열에 대한 짝수 번째 항이 가는 값하고 홀수 번째가 가는 값이 전혀 다른 값으로 간다. 전혀 다른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하지 않는다. 그냥. 뭐 4만 그런 게 아니라 얘가 0만 아니면 뭐 다 그런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0이 아닌 쪽으로 수렴했다면 당연히 얘하고 얘는 다르다. 이 수열은 이제 수렴할 수 없다. 세 번째 보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짝수항하고 홀수항이 이제 같은 값으로 가는 상황이면,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4로 가는 상황이었으면 원수열도 당연히 4로 간다. 뭐 당연하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같은 값으로 가면 쟤도 그 값으로 당연히 수렴한다. 뭐 같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원수열도 수렴한다. 비슷한 질문을 한 3개 적었는데 그냥 보시면, 만약에 뭐 부분수열 중에 한 개가 발산하는 애가 있다면 원수열을 발산하느냐? 뭐 당연하다. 예. 원수열을 수렴하면 분수열을 다 수렴해야 되니까 뭐 부분수열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발산했다면 당연히 원수열 발산한다. 예. 그리고 여기 뭐 문제 조건에서 같은 값으로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같은 값 얘기가 없다면 뭐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4로 간다면 당연히 또 수렴하느냐? 아니다. 같은 값으로 가는 얘기가 당연히 필요하고, 세 번째 보기는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수열 3개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같은 값으로 가는 얘기를 아직 안 썼는데, 그래서 여기는 수렴한다는 얘기만 있지 이제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는 전혀 안 썼는데, 아직 다를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뭐 다를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혹은 얘하고 얘, 뭐 얘하고 얘를 볼게요. 여기 3n 빼기 1항들하고 2n번째 항들하고가 계속 중복해서 그러니까 같이 겹치는 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하고 3으로 나눠서 이제 1만큼 차이나는 항들에 대해서
결국은 6n 빼기 2를 쓰든 6n 빼기 4를 쓰든 6n 빼기 그냥 6n을 쓰든 그래서 여기 뭐 빼기 0을 쓰든 빼기 2를 쓰든 빼기 4를 쓰든 다 어차피 2n번째 항들이 있는 거고 빼기 0 빼기 2 빼기 4 형태 중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항들이 빼기 4를 쓰면 결과적으로 요 항은 이 항에 있는 부분수열이기도 하고 이 수열의 부분수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부분수열이니까 결국 얘가 알파로 가까이 가면 얘도 알파로 가까이 가야 하고 이 수열에 대한 부분수열이기도 하니까 결국 얘가 얘가 감마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수열인 얘도 감마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알파로 가는 것도 돼야 되고 감마로 가는 것도 돼야 한다. 결국 알파하고 감마가 같다. 뭐 그런 일을 한 번 더 하면 여기 이제 호수 번째 부분수열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부분수열에 대해서 겹치는 항들을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홀수 형태니까 뭐 6n 빼기 1을 적든 6n 빼기 3을 적든 6n 빼기 5를 적든 다 이 녀석의 부분수열 형태고 그래서 빼기 1, 빼기 3, 빼기 5 뭘 적어도 이거의 부분수열이고 그럼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수열도 되는 걸 적으려면 뭐 빼기 1 같은 걸 적으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부분수열이기도 하고 이거의 부분수열이기도 하다. 그래서 얘가 가는 값이 지금 베타니까 얘도 베타로 간다. 그리고 얘가 가는 값이 감마니까 그거의 부분수열은 얘도 감마로 간다. 그래서 이제 같다라는 상황을 보장 안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세 개가 같아야 한다. 뭐 그 근거가 어딨냐면 부분수열들을 찾다 보면 양쪽에 겹치는 부분수열들이 또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세 개가 다 같다라는 상황이고 특별히 알파 베타가 같다는 걸 얻었던 상황이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면 당연히 원수열도 그 값으로 간다. 그래서 디귿번 얘기는 성립하는 얘기다. 다음 52번 문제는 여기 이제 극한하고 적분에 대한 이제 연산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이 있고 이 등호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중에 저희가 평등 수렴하면 함수열이 만약에 평등 수렴하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걸 보장하고 그래서 보기 중에 혹시 평등 수렴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보장한다 이런 걸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계 수렴 정리를 혹시 만족하는 애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등호를 보장하는 게 맞다. 혹시 평등 수렴하느냐, 유계 수렴 정리를 만족하느냐, 혹시 그걸 만족하는 애들은 만족한다. 보시면 지금 평등 수렴이 되는 게 얼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뭐 이런 애들 4번이나 2번 같은 애들은 보시면 바로 영어로 평등 수렴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평등 수렴하는 게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그대로 등호를 보장한다. 그래서 지금 2번하고 4번을 그냥 먼저 적었는데 저 2번 같은 애는 뭐 당연히 0으로 평등 수렴한다. 뭐 상한 커봐야 n분의 1이고 그래서 저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상수함수 0으로 그냥 평등 수렴한다. 그래서 평등 수렴하고 그냥 등호를 보장한다. 4번도 그렇죠. 4번도 그냥 0으로 평등 수렴하는 애고 얘도 이제 등호를 보장한다. 보기 5개 중에 저 2번, 4번은 그냥 그대로 평등 수렴하는 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애들이고 이제 보기 중에서 이제 유계 수렴 정리를 만족하는 보기가 있는데 일단 유계 수렴 정리를 보자면 요 세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그때는 이 등호를 보장한다. 조건들을 그냥 보시면 여기 모든 n에 대해서 fn들이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극한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또 하나 있고 이제 n이 뭐가 와도 이제 x가 뭐가 와도 n과 x가 사실 뭐가 오더라도 어떤 숫자 m하고 부등식이 성립한 어떤 숫자 m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만족을 한다면 또 등호를 보장한다. 이걸 유계수렴 정리라고 부른다. 보기 5개 중에 이걸 만족하는 보기가 있었어. 보기 3번이 이제 얘인데 얘가 지금 아까 그 유계수렴 정리했는 애들을 다 만족하느냐를 체크를 해보면
뭐 당연히 저거 n이 몇이 와도 이제 다 뭐 xn제곱 다 적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n이 뭐가 와도 다 적분이 가능하고, 이제 극한함수를 구해보면 이제 1에서만 1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0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불연속점 하나 갖고 있는 극한함수가 나오는데, 어차피 불연속점 하나 있어도 저희가 적분은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fn 적분 가능하고, 극한함수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x하고 n을 뭘 갖고 와도 어떤 숫자하고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냥 1이라는 숫자하고 부등식이 성립한다. 어차피 저거는 n을 뭘 써도 x를 뭘 써도 다 1을 넘지 않고, 그래서 이 세 조건을 저 3번은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유계수렴 정리 때문에 등호를 보장한다. 아니면 뭐 계산을 직접 해도 된다. 뭐 복잡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분한 다음에 극한 계산하는 계산을 직접 해봐도 직접 계산해도 0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직접 계산을 뭐 적분 먼저 하고 극한 먼저 하든 극한하고 그 다음 적분하든 어차피 아까 극한함수가 이거니까 어차피 얘를 다시 적분을 해도 어차피 0이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0이고 그냥 같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다 계산해 봐도 복잡한 계산은 없고 그냥 0으로서 등호다. 남은 복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두 개 같은 경우는 뭐 직접 계산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하는 걸로 적었어요. 그래서 뭐 0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0이 들어가거나 1이 들어가면 이제 식 자체가 당연히 0이고, 여기 0과 1 사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게 들어가도 여기 지수식하고 여기 1차식하고는 또 0에 가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x가 이제 1과 0 사이는 숫자가 들어가도 0이다. 그래서 0일 때 확인하고 1일 때 확인하고 0과 1 사이일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0과 1 사이일 때를 들어가도 그러니까 뭐 이런 꼴이 나올 텐데 어차피 이제 0으로 가는 상황이 나온다. 어쨌든 극한함수는 뭐 범위를 좀 나눠서 해결을 해본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상수함수 0이 나오고 그러면 그 녀석을 당연히 적분하면 당연히 이제 0이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보는 걸 해보면 되는데 뭐 이 녀석의 미분하면 EX 형태가 나오니까는 결국 저희가 적분하기 쉬운 형태고 그리고 적분을 직접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아래 끝 넣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고 뭐 둘 다 1자식이고 뭐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 계산과 이 계산에 대한 상황들은 지금 등호가 안 된다.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뭐 다음 5번도 그냥 직접 계산을 했는데 뭐 0이 들어가면 당연히 0이고 0이 하는 게 들어가면 n에 대한 2자식과 1자식이니까 0이 하는 x가 들어가도 0으로 가까이 갈 거고 그래서 극한함수는 이제 상수함수 0이고 적분해도 당연히 0이고 이제 바꿔서 이제 적분을 먼저 하는 상황을 얘기하려면 어차피 이거를 미분하면 이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건데 여기 1차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로그로 적분할 수 있다. 그럼 적분 그대로 로그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대로 대입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무한대분은 이제 무한대 꼴이지만 결국은 뭐 로피탈 같은 거 써보면 이제 0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하고 5번은 이제 직접 다 계산을 했는데 뭐 적분 먼저 하는 계산이 뭐 복잡하지 않게 바로 적분할 수 있는 식들이고 그냥 바로 적분하고 계산해 보면 역시 등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얘 0이에요. 0이고 둘 다 0으로서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보기 5개 중에 이제 4개는 등호가 성립을 한다. 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3의 무리수 승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를 뭐 여기 무리수, 유리수 중에서 이제 무리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수열들을 택해서 지수 쪽에다가 그런 수열들을 택해서 이게 그 3의 루트 2승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수열에 대한 그 수렴값을 3의 무리수 승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 그게 지금 정의 1번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문제 상황은 정의 2번에 대한 문제인데 뭐 역시 유리수를 좀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3의 무리수승을 이제 2번 정의가 내려진 방법이 이제 루트 1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유리수들 R에 대해서 그럼 이 3의 유리수승에 대한 집합을 상한값을 구했을 때 그 상한값을 저 3의 무리수승으로 정의한다. 어쨌든 여기 유리수 지수를 이용해서 이 무리수 지수도 이제 정의를 한다. 이게 이제 2번 정의에 나와 있는 뭐 그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상한값으로 정의를 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2번 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문제 상황은 이제 가번 나번에 대해서 밝히고 뭐 가번을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정의 2번, 아까 이제 상한을 이용해서 정의했던 그 정의 2번, 그 정의를 이용해서 이 값이 유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라. 어쨌든 저희가 상한값은 물론 유일해야 돼요. 물론 상한을 정의했다는 얘기는 상한이 두 개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상한으로 정의한 것 때문에 이제 유일하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면 되고, 나번 얘기는 뭐 xy가 이제 주어지면 요 부등식 저 xy가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xy가 주어지게 되면 요 세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유리수가 이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예. 예.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xy가 주어질 때마다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유리수 RS가 이제 존재한다. 예. 예. 어쨌든 뭐 가번을 먼저 보시면 상한이기 때문에 제가 상한이다라는 얘기를 뭐 상계 입장에서 한번 보고 이제 뭐 최소 상계 입장에서 한 번씩 보면 부등식 양쪽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둘 다 상한인 걸로 이제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뭐 한 번은 뭐 상계로 보고 한 번은 이제 상한으로 보게 되면 왜냐면 최소 상계니까 최소 상계하고 이제 상계를 비교해 보면 최소 상계가 당연히 상계보다 더 작거나 같다. 뭐 반대로 봐도 되니까 어차피 둘 다 상계이자 최소 상계이니까 반대로 이제 베타하고 알파 입장을 바꿔서 보면 얘를 상계로 보고 얘를 이제 최소 상계로 보면 당연히 최소 상계가 지금 알파가 최소 상계니까 상계하고 최소 상계는 최소 상계가 작다. 어쨌든 둘 다 상계이자 최소 상계이니까 입장을 한 번씩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부등식이 당연히 양쪽이 다 나오고 당연히 같은 알파 베타이다. 예, 유일하다. 어차피 상한이기 때문에 정의를 상한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yt가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yt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유리수 RS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유리수 조밀성을 이용해서 지금 증명 과정을 적었는데 양수를 사실 뭘 적어도 이건 당연히 크기관계가 이제 x가 클 거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어떤 유리수가 이제 존재할 거고 어차피 y에서 양수를 뺀 거하고는 당연히 y가 클 거고 역시 여기 유리수가 여기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x하고 x 빼기 입실론 제로 사이에도 유리수가 존재하고 y하고 y 빼기 입실론 자리에도 어떤 유리수 s가 이제 존재한다. 예. 뭐 양수를 뭘 잡아도 어차피 유리수들 r과 s는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요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은 지금 해결을 한 거예요. 지금 부등식 3개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요 두 개는 지금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x보다 더 작은 r, y보다 더 작은 s 요 두 개는 이제 해결을 한 거고 요것만 더 해결을 하면 이제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 부등식을 뭐 다 변끼리 더한 부등식도 이제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 더한 거하고 얘하고 얘 더한 얘고 뭐 가운데에 있는 거 더한 거하고 뭐 제일 끝에 있는 거 더한 거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요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가 t가 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t하고 r 더하기에서도 그대로 부등식 성립한다. 뭐 시작할 때 입실론 제로를 이 등호를 만족하는 상황으로 입실론 제로를 두고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뭐 넘기고 넘겨서 이 나눈 걸로 쓰면 저 정도 입실론으로 두고 시작을 하면 결국 이 부등식도 해결하는 상황을 얘기한다. 정확하게 이제 이 정도 입실론을 두고 시작하면 이 세 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유리수가 존재한다. 어차피 유리수가 조밀하기 때문에
조밀성을 이용해 보면 이 세 개를 다 해결하는 애들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제 증명 과정에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부등식이 지금 필요한데 그 부등식에 대한 얘기들을 미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지금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이제 지금 양수 집합이다라고 할게요. 집합. 예. A도 양수 집합이고 이제 B도 양수 집합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뭐 상한을 구한 다음에 곱한 거랑 뭐 곱한 집합에 대한 상한을 구한 거랑 같으냐? 양수 얘기가 있는 상황이면 그렇다. 예. 이게 양수 얘기가 빠지면 음수양수를 같이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될 만한 애들이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등호가 아니다. 예. 아니고 양수로 되어 있는 저 두 집합이면 이게 등호가 되는 게 맞다. 예. 근데 이 문제 상황은 양수들 갖고 있는 집합이어서 이 문제 상황에서는 등호를 쓸 수 있다. 예. 이 문제 상황에 이렇게 지수들을 쓸 거라서 얘도 다 양수 보장이 되어 있는 애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등호를 쓸 수 있다. 예. 어쨌든 양수 얘기가 있는 1번에서는 등호가 되고 지금 문제 상황도 저 등호를 쓸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 둘 다 유리수 RS다라는 조건은 똑같이 갖고 있고 이제 여기 각각의 이런 부등식 성립한다랑 더한것끼리 부등식 성립한다. 그냥 요렇게 적을게요. 예, 집합의 관계를 보면 이제 각각에 대한 부등식 성립하면 더한것끼리 부등식 성립하느냐 이건 당연한 거고 더한것끼리 이 부등식 성립했을 때 각각 이렇게 부등식 성립하느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 얘기니까 동치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 집합에서 이 집합 쪽으로 가는 상황인 건 성립한다. 예. 내려가는 쪽으로 당연히 성립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집합의 원소들이 당연히 밑에가 많다. 예. 결국은 집합의 원소가 밑에가 당연히 많고 결국 많은 집합에서 상한관계 더 크다. 예. 그래서 둘의 대소관계는 밑에 쪽 값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결국 부등식의 관계가 여기 그냥 내려간다고 표현할게요. 내려가는 방향 쪽이 성립하는 방향이고 결국 밑에 있는 집합이 일반적으로 더 큰 집합이고 상하는 큰 집합에서 구한 게 당연히 크다. 그다음에 뭐 3번 상황은 뭐 앞에 식은 아예 똑같은 게 적혀져 있고 각각의 유리수인 거하고 더한 게 유리수인 거하고 역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더해서 유리수인 건 이거 당연한 거고 역시 더해서 유리수라고 해서 각각의 유리수냐 이거는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유리수라면 더한 건 유리수이다. 이쪽으로 성립을 하고 그래서 내려가는 쪽으로가 이제 성립하는 조건이고 당연히 집합이 밑에 집합이 크다. 그러니까 집합이 밑에 쪽이 크고 대소관계도 밑에 쪽 상한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3의 루트 2승에 대한 정의가 어떤 유리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볼게요. 이제 3의 이거승에 대한 정의가 유리수들 중에서 이거보다 더 작은 유리수들 예, 그 유리수들을 다 모은 집합에 대한 상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를 쓴 거예요. 예, 3의 요 실수승에 대한 정의를 요 실수값보다 더 작은 요 유리수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그 집합을 구성한 거의 상한이다. 같은 얘기지만 네모박스를 그냥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서 뭐 다 t라고 쓰면 똑같은 얘기다. 예. 이게 정의다. 예. 그래서 3의 요 실수승에 대한 정의를 이 주어져 있는 실수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들에 대한 그 유리수승으로 집합을 만든 거의 상한. 사실 똑같은 정의다. 결국은 뭐 세모를 네모라고 바꾸면 다 똑같은 거고 아예 정의로서 같다. 그다음에 뭐 3의 루트 2승의 이제 정의 상황 자체가
이게 3의 루트 2승의 정의이기 때문에 루트 2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를 집합으로 만들고 나서 상한을 구하는 게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5번은 루트 2보다 더 작은 유리수 R이니까 이 집합에서 누군가 하나를 뽑은 거예요. 집합에서 누군가 하나를 뽑은 거고 얘는 결국 최소 상계고 어쨌든 상계고 얘는 집합의 원소고 얘는 최소 상계 어쨌든 상계고 원소하고 상계는 당연히 상계가 크거나 같다. 얘 크다. 그래서 상계하고 원소를 비교하니까 이제 당연히 상계 쪽이 크다. 뭐 여기 4번은 이제 둘 다 이제 정의로서 같은 거고 여기 2번하고 3번은 밑에 쪽의 집합이 결국 크고 큰 집합에서 구한 상한이 크다. 1번은 양수가 되어 있는 집합에서는 등호를 쓸 수 있고 지금 문제도 등호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부등식 중에서 이제 한쪽 부등식 얘기를 이제 보면 A의 X승이다 라는 상황의 이제 정의가 X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 R에 대해서 이 집합에 대한 상한 이게 A의 X승에 대한 정의고 마찬가지로 A의 Y승에 대한 정의는 Y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 S에 대해서 이 집합에 대한 상한 이게 그냥 A의 Y승의 정의고 이게 A의 X승에 대한 정의다. 그 X보다 더 작은 유리수 다 데리고 간 집합의 상한 Y보다 더 작은 유리수 다 데리고 간 집합의 상한 그대로 정의를 그냥 다시 쓴 거고 A의 Y승, A의 X승 그냥 정의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한 거하고 원소들을 먼저 곱을 시키고 곱한 원소들을 다 모은 집합에서 상한을 구한 거하고 이런 등호가 성립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등호는 아닌데 양수 집합에서는 등호를 쓸 수 있다. 지금 양수예요. 아까 얘기를 보자면 1번이라고 쓸게요. 양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건 등호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2번, 3번에서 썼던 이제 부등호 얘기들을 그냥 여기 다시 썼는데 각각이 작으면 더한 것끼리 작으냐 내려가는 쪽으로 성립을 하고 밑에가 집합이 더 크고 큰 집합에서 구한 상한이 더 크다. 여기도 아까 이제 3번에서 얘기한 거고 이제 둘 다 유리수면 더한 게 유리수이냐 내려가는 쪽에 성립을 하고 내려가는 쪽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밑에가 더 큰 집합이고 집합이 큰 쪽의 상한이 더 크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미리 확인했던 그 1, 2, 3번 얘기들에 의하면 뭐 등호서부터 쭉 뭐 부등식까지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정확하게 얘가 이 x 더하기 y라는 실수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그 유리수 지수승에 대해서 상한을 구한 거 이게 3의 A의 이거승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A의 이거승에 대한 정의를 쓴 집합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변수 유리수가 들어가 있고 뭐 다 t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뭐 다 t로 바꾸면 모든 유리수 t가 얘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 t에 대해서 뭐 유리수승을 다 모은 집합의 상한이다. 이 집합이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거의 정의를 써놓은 거다. 결국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부등식을 성립하는 걸 확인한 거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수법칙에 대한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건데 그 중에서 얘하고 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확인한 거다. 이제 반대 부등식까지 확인하면 이제 등호를 확인한다. 어쨌든 등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에 한쪽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마친 거다. 이제 반대쪽 얘기를 이제 하면 된다. 증명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을 미리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보여야 돼요. 이제 아까 부등호가 반대 부등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등호를 이제 보여야 되고 이 집합이 이제 최소 상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말씀드릴게요. 얘가 최소 상계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쓸게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정의가 이것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유리수를 다 모아놓은 거에 대한 뭐 최소 상계로 정의를 한 거고, 그 최소 상계하고 이 부등식을 보여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어서, 최소 상계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부등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요 집합에 대해서 상계다를 보이면 되죠. 그래서 이 우변에 쓴 요 실수값이 요 집합에서 상계다를 보이면, 그럼 상계인 걸 보이는 순간 최소 상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등식 성립하는 건 그냥 최소 상계의 정의니까 얘가 요 집합의 상계다를 보이면 되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결국은 뭐 보여야 되는 부등식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증명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등식을 보여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그럼 결국 최소 상계가 갖고 있는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얘가 이 집합에서 상계 역할을 하는 원소가 맞다라는 걸 밝히면 최소 상계하고 상계는 당연히 최소 상계가 작거나 같다라는 걸 밝힐 수 있으니까 상계가 맞다라는 걸 밝히면 결국 증명을 한 거다. 그럼 결국은 상계인 걸도 밝히려면 여기서 원소를 하나 꺼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집합의 원소를 하나 꺼내서 얘하고 크기 비교를 해보는 걸 해야 상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 꺼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시작하는 상황이 이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놓고 시작한다. 지금 네모 자리 대신에 t를 쓴 것 뿐이고, 그래서 이 네모 자리에다가 t를 써서 지금 원소를 하나 뽑는 상황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집합에 있는 원소를 일반적으로 하나 꺼냈다. 꺼내기 위해서 저렇게 뒀다. 이 조건제시법에 맞는 애들을 지금 적었다. 어쨌든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야지 부등식에 대한 상황을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아까 나번 얘기가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유리수 RS가 존재해서 부등식 3개를 만족하는 유리수 RS가 존재한다. 아까 그 가나번 중에 나번에 있던 얘기예요. 그 부등식이 요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x, y, t가 저런 상황으로 주어지면 요 부등식 3개를 만족하는 그런 유리수 RS가 존재한다. 아까 나번 명제고 나번을 밝히고 난 이유니까 물론 적용해도 된다. 그리고 이 문제 조건에서 이 밑에 써 있는 a가 또 1보다 커요. 1보다 크니까 지수 쪽에 있는 애가 물론 크면 클수록 당연히 커요. a가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 상황이 이렇다라는 얘기는 뭐 밑을 a에다가 둔 요 부등식 상황도 a가 1보다 크니까 결국 이 크기 관계는 그대로 또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 뭐 t보다 r 더하기 s가 결국 크고, 그리고 유리수 쪽에서는 이제 등호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과 s가 지금 유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 쪽에 대한 요 등호 관계들은 또 쓸 수 있고, 얘하고 얘는 원소하고 얘는 상계예요. 아까 이제 동그라미 5번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원소하고 상계는 당연히 상계가 크고, 여기도 원소하고 상계고, 원소하고 상계도 상계가 크다. 그래서 이게 원소 상계의 관계라서 이게 부등식 성립하고, 여기는 유리수기 때문에 성립하고, 여기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한다. 밑이 1보다 크고 얘네들의 부등호도 이러니까 이런 부등호, 이 등호, 이 부등호 그대로 성립한다. 그리고 지금 확인한 상황이 정확하게 이게 요 조건에 맞는 원소 A의 T승을 뽑았다는 게 요 집합의 원소 하나를 뽑은 거다. 그래서 요 조건에 맞는 원소 하나를 뽑은 거하고 얘하고 크기 비교해서 얘가 크다는 거는 얘가 상계 역할을 하는 거를 확인했다. 상계를 확인했다. 이제 상계를 확인하게 된 거는 최소 상계하고 비교하면 최소 상계가 당연히 작다. 최소 상계니까. 그래서 상계를 확인했고 얘는 최소 상계니까 이쪽 부등식도 성립한다. 결국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이 문제까지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반지름이 2에 해당하고 원점의 중심에 있는 이제 그 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선에 대해서 이 적분값에 대해서 확인해라 라는 문제고,
일단 뭐 제 문제는 이제 그림 정리 쓰고 이제 쭉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 상황에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저희 이제 그림 정리 쓰고 여기 뭐 알코산 알산으로 두고 뭐 저렇게 두게 되면 이제 야코비안의 행렬식 값은 이제 R이 나와서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냥 계산상 주의하실 부분은 어쨌든 그림 정리를 쓰고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계산을 정리를 하실 때 C라는 선은 이제 이런 선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걸로 C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4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오답이 나온다. 그래서 뭐 계산 과정에서 저 부분만 안 하시면 계산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저 D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라는 상황이 당연히 테두리 선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되는 게 맞지만 이 D에서는 얼마든지 4가 안 되는 값들이 수두룩하게 더 많기 때문에 D 전체에서 얘를 4라고 취급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만 등호로 연결 안 하시면 뭐 오답으로 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 부분만 등호로 안 쓰시면 뭐 크게 주의하실 부분 없이 그냥 그림 정리 쓰고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 쉬었다가 할게요.